좀더 가지고 뒤로 뒤만 말고 그렇죠. 저는 성북구에 위치한 동구여자중학교에 2학년 딸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부회장 김경아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을 하신 상태여서 두 교장 선생님을 관선이사 체제에서 공개 채용 방식으로 공모제를 통해서 지금 계시는 오한태 선생님과 권대익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임용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관선 이사들이 다시 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시고 구 이사들이 복귀하는 바람에 저희 이제 그때 공모제로 임용이 되신 두 교장 선생님께서 임용 취소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는 그 보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두 번의 징계와 또 교원소통심사위원회에 의한 복직, 그다음에 또 다시 직위 해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학교에 못 돌아오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동구여중 학부모회는 올 3월 달부터 이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는 이 학교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공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교육청에도 찾아가고 법인과의 대화도 시도하고 했지만 결국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지금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마무리하는 지금 졸업식을 앞둔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헌법소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징계 남용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교육권 침해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저희 헌법소원 대리해 주시는 이정일 변호사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의 우호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징계를 하지 않는 반면에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제보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망하는 교사, 교장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인이 징계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교사들의 신분 보장에 위협을 주는 것에 나아가서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민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믿고 학생을 보낸 학부모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무를 지고 보장해줘야 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동구학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구 학생 202명, 그리고 학생회, 그리고 학부모 199명,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 26명 등 429명이 헌법소원을 오늘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무단결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낸 현장학습 체험서를 교감 선생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꼭 참여하고 싶었고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올해 2월달부터 교장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교장 선생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왜 이런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했었고 이래도 되는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이
사립학교에서는 선생님이든 교장 선생님이든 재단의 뜻에 맞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오한태 교장 선생님은 저희를 가르치던 체육교사셨으며 작년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교장 선생님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친근하게 교장실의 문을 열어놓고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셨습니다. 또한 건대의 교장 선생님께서도 비록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가셔서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지나가다 마주치면 항상 환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신다면 교장 선생님이 하시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고민과 계획은 누가 하나요? 교장 선생님이 계실 때 저희가 했던 많은 활동들을 지금의 1학년과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은 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의 좋은 동구열차중학교는 점점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 학년은 오한태 교장 선생님과 건대의 교장 선생님께 수업을 받았던 마지막 학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졸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학교에서 기다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의 졸업식 날 오한태 교장 선생님이 저희에게 졸업장을 주시며 환하게 웃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사학법을 고쳐 저희의 오한태 건대의 교장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를 졸업한 지 벌써 8년이 되었고 곧 대학도 졸업하는 현재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예, 동구를 다니며 학생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관심과 사랑을 주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슬프기도 하고 때론 화도 많이 납니다. 제가 수많은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잘난 것 없지만 선생님들이 하루빨리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건대익 선생님은 제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주셨고 오한태 선생님은 제게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두 선생님과 같이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은 교직에 꼭 남아 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 아래 사립학교법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선생님들의 평등하게 교육할 권리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데 정말 어려운 걸음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 주체가 동구여자중학교 학부모 회의입니다. 예, 많은 사립학교에 이런 분쟁들이 있지만 저희가 듣기로도 이렇게 학부모회가 나서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이번에 졸업을 하는 3학년 학부모이신 박혜선 어머님께서 학부모 대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동구여중 3학년 딸을 둔 박혜선입니다. 3년이 지나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구여중은 아직도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는 노후한 학교지만 열악한 시설에 불평을 하기보단 학생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문화와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 교육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학교의 고마움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 초의 교장 부재 사태로 끝없이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어른들이 오직 법적인 싸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교법인과 교육청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대화를 요청하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법인으로부터는 인사권에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뿐이었고 교육청으로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면 알수록 사립학교법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450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
그 2배가 되는 학부모님들이 있고 30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의 권리보다 채 10명도 안 되는 재단 이사회의 권리를 더 중시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헌법재판소에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금 한 푼 지원받지 않는 일반 기업조차도 직원에게 심한 갑질을 했을 때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하물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로 지원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고양이 쥐몰리듯 할 때 그런 선생님들은 누가 지켜줄 수 있나요? 막강한 힘 앞에서 위축된 선생님들을 보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최근 동고학원에게 갑질을 정당화하는 판결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학교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사학법의 잣대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루어냈을 재판에서의 승리가 교육적 가치와 상식의 잣대로도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동안 학교 구성원 대다수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이 잘 가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진이 없는 졸업 앨범을 들고 교장 선생님의 축사를 듣지 못하는 졸업식을 치르게 될 딸에게 미안합니다. 신입생들은 꼭 교장 선생님의 환영을 받으며 입학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너무 울컥하네요. 예, 저는 공립교사인 게 왠지 이렇게 죄송하고 마음이 먹먹합니다. 저는 광남중학교 교사이고 지금은 전교조 서울지부에 있습니다. 이름은 신창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의 권리가 있고,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안전이 위험이 생기면 우리는 안전을 위협을 보호받을 수 있는 119 구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아프고 힘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는 사립학교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립학교법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립재단만의 이익만을 보호해주는 법이 되었습니다. 법률은 최소한의 약자를 최소한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희는 배웠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법률은 사립재단을 위해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의 이익과 재단의 재산과 재단의 무소불위 권력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구 학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립 모든 학교들의 현실 주소인 것 같습니다. 법률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당연히 법률을 뜯어 고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최선봉에 헌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헌법소원 청구하는 이 기자회견이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사태를 당연히 파악을 하고 올바르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주실 거라 믿고 같이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힘차게 써나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같이 곁에 있겠습니다. 승리할 때도 기자회견 축하하면서 같이 승리할 때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함성을 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퇴임한 임우택 선생입니다. 권대익 선생님, 오한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쭉 보아왔고
제가 존경하는 두 후배 선생님입니다. 어제 시를 낭송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2차 피해자입니다. 이 선생님들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치고 국민이 다치는 일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썼습니다. 2차 피해자, 동구학원 정상화를 바라며, 임우택. 사학이 사악한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비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정의를 가르치는 곳. 나라의 동량들에게 꿈을 심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곳이어야 한다. 사학은 아직도 봉건주의를 살고 있는가? 학교는 제왕이 통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 동쪽 해뜨는 언덕 동구학원에서는 사랑과 정의와 소음털 같은 꿈이 피어나야 한다. 사학은 교사들과 부장교사, 교감과 교장이 이사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곳이 아니라 행정실장이 교사들을 지시 감독하는 곳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제자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법인 이사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지원하고 봉사하는 곳. 비리를 비리라 말하고 정직과 정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 갑질이 횡행하는 저급한 기업이 아니다. 일방적 인사조처, 부당한 징계해고, 갑질 문화를 가르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이현령 비현령 법의 칼을 휘두르며 수없이 괴롭히고 제자와 선생님을 폭력으로 갈라치며 사제간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임금과 징계로 갑질한다면 2차 피해자는 학생이다. 3차 피해자는 국민이다. 성북동 동쪽 언덕, 정의를 밝히는 해 빨리 떠올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두 교장님, 권대익 선생님, 오한태 선생님, 안병순 행정실장님 복직하시어 공교육 정상화 어서 이루고 제자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30년을 몸담아온 동구중 교사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을 위해 매진해온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던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생님들은 징계의 협박에 시달리며 교육적 열정을 잃어가고 있고, 교장 선생님은 학교 밖으로 내몰려 1년이 다 되도록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자율적인 학교 활동이 위축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
절대 다수가 원하는 혁신학교 재주정마저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이들과 더불어 교육을 완성해가는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을 믿고 지지하며 기꺼이 협력하는 학부모가 있는 학교, 이런 동구여중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동구학원의 적폐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재단의 밑보인 선생님들을 찍어내고 징계 협박으로 교육적 소신을 꺾고 정심이라는 건화기념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를 자신들의 권력욕과 배불림의 수단인 가족기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런 동구학원의 일방통행식 행태에 학교 정상화를 위해 수없이 대화를 요구했으나 그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갈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사립재단 보호법인 사립학교법 뒤에 숨어서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법적 쟁송의 상대로 삼는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결국 동구여중이 이대로 가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오늘 여기 함께한 동구여중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교육 환경을 바로잡아 달아나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받기를 열망하며 잘못된 사립학교법을 바로잡아 주기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호소에 희망의 화답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못 읽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학부모가 이런 일까지 하게 나오게 될 줄은 학부모를 하면서 몰랐습니다. 사립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 기본권을 찾기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오늘 우리는 사립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구여중에는
교장실은 있으나 교장 선생님이 없습니다. 학교 생활의 출범인 입학식에서부터 졸업식까지 교장 공석 상태로 올 한 해를 보냈던 동구 여중은 앞으로 언제 이 자리가 채워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공립학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해야 할 선생님들이 어째서 수많은 법적 다툼의 당사자가 되었는가? 학생들은 왜 좋아하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가? 학부모들은 학교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낸 헌법소원은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국공사립학교를 묻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하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무교육인 초중등의 경우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이 배정하는 학교를 다닐 뿐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 따르면 공사립학교 공의 교육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강제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징계 처분에 관한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차이 때문에 오늘날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은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서도 신분 보장에 있어서는 한낱 사기업의 피고용인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관할청은 아무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동구여중과 마케팅고가 바로 이 모순된 교육 현실의 산 증거입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지난 수년간 교육청의 행정 지시를 어겨가며 당연 면직 처리되어야 할 비리 교원은 보호하고 이를 공익 제보한 교사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징계로 대응했으며 교육청 관선이사에 의해 임명된 교장마저 해임하고 교원소통심사위원회가 임용 취소와 직위 해제에 대해 2번이나 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또다시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서울시 교육청과 관선이사, 공익제보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40여 건에 이르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학교 파행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정 소송과 반복적인 교사 징계로 교육 현장이 멍들어가는 동안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학생들입니다. 교육적 가치를 생명으로 여기는 교사들이 막강한 징계권을 가진 재단 이사회 앞에서 작아지고 흔들릴 때 민주주의와 정의를 배워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동구여중은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성공적인 혁신교육 과정을 운영해오며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였습니다. 89%의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요청할 만큼 명실상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동구여중은 내년도 2기 혁신학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혁신교육을 이끌어갈 구심점인 교장 선생님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혁신교육은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사립학교 운영비의 95% 이상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립학교는 운영되고 설립자만 다를 뿐 보통 교육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교육을 수행하는 공교육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온갖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립학교를 감시하고 견제할 법이 면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청의 감독권은 무력화되고 이를 고스란히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최근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 사태가 그리고 동구학원 사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 해도 학교만은 힘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의 헌법 소원이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는 사학의 자율성이란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동구여자중학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기자회견에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사립학교 법인의 징계권 남용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